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공순이가 재벌 며느리라고? 말도 안 돼.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세 여자의 정체는 바로 고등학교 때 한 소녀를 괴롭혔던 가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공순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던 그 소녀는 지금 한국그룹 후계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가 그 놀라운 반전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새벽, 친구들이 공순이라고 부르던 그 소녀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봉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재봉틀을 돌리는 그녀의 손은 이미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왜 하필 내가? 그런 원망은 사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빚에 허덕였고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동생까지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18살 소녀의 어깨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 새벽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8시간씩 일하면서도 새벽이는 놓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옷감의 질감과 재봉 기술을 익히는 것이었죠. 이 원단은 면 70%에 폴리에스터 30%. 세탁하면 약간 줄어들 거야.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생계를 위한 일일 뿐이었지만 이 모든 경험들이 나중에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 공순이 또 왔네. 서소희가 비웃듯 소리쳤습니다. 이유라와 민혜진이 킬킬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새벽이의 손에 밴 기계 기름 냄새를 코를 막으며 피하는 신용을 했죠. 너 때문에 우리 반 분위기 다 망친다니까. 혜진이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새벽이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낼 여유 따위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들의 조롱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어주겠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의 조롱이 10년 후 어떤 결과를 낳을지 말이죠. 그런데 이때 새벽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공장에서 보낸 이 모든 시간들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집에 돌아온 새벽이는 하루 일당 3만 5천 원을 세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약값 2만 원, 동생 급식비 5천 원, 공과금 1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활비를 맞춰보던 그 순간 새벽이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상황을 바꿔보겠어.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이런 고생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겠어. 작은 일기장에 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적어가며 언젠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그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 언젠가가 이렇게 극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올 줄은. 졸업 후 새벽이는 모두를 놀라게 할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벽 5시 동대문 시장. 대학을 포기하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한 새벽이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공부도 잘하는 애가 대학도 안 가고 장사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새벽이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수년간 다룬 수많은 원단들, 손끝으로 익힌 그 모든 경험이 자신만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도매상을 돌아다니며 중고 의류를 사입하는 새벽이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이 블라우스는 겉보기엔 예쁘지만 원단이 너무 얇아요. 한두 번 입으면 형태가 변할 거예요. 이 치마는 재봉선이 조금 삐뚤어졌지만 원단 자체는 고급이네요. 다시 손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상인들도 새벽이의 정확한 판단에 놀라워했습니다. 불과 18살의 어린 소녀가 베테랑 장사꾼들도 놓치는 디테일을 정확히 짚어내는 모습에 감탄했죠. 아가씨, 어디서 이런 안목을 배웠어요? 한 상인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장에서 배웠어요. 옷감 만지는 법을요. 새벽이의 담담한 대답에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몸으로 익힌 진짜 실력이었던 거죠. 좁은 원룸에서 시작된 새벽이의 온라인 쇼핑몰. 바닥에 옷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포장재비를 아끼려고 박스를 재사용하고 택배비를 줄이려고 직접 택배사에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고객 상담부터 배송, AS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새벽이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시킨 일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첫 달 수익은 17만 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한 달 일한 것보다는 적었지만 새벽이는 감격했습니다. 첫 고객이 남긴 후기가 아직도 생생했죠.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셨네요. 옷도 설명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 댓글을 보며 새벽이는 울컥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거든요. 공장에서 봐온 옷감들은 제 손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도 점점 새벽이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옷이 인기를 끌지, 어떤 디자인이 유행할지 예측하는 그녀의 감각은 놀라웠습니다. 이 아가씨, 보통이 아니야. 상인들 사이에서 새벽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온라인 쇼핑몰도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진짜 꼼꼼해요. 옷 상태도 정직하게 알려주시고 가격 대비 품질이 정말 좋아요. 긍정적인 리뷰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 곧 놀라운 변신을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이때 새벽이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중고 의류 판매가 아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새벽이만의 진짜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사입의 한계를 느낀 새벽이는 직접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재봉틀 앞에 앉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지은 옷들. 공장에서 배운 기술이 이제는 예술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명품 브랜드 저리 가라네. 고객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랜드명을 공순이로 정한 것입니다.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그 멸칭을 오히려 자랑스러운 브랜드로 만들어버린 거죠. 새벽 공방 출신이 만든 진짜 옷이라는 스토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힘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전 말이죠.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은 이제 창고형 작업실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브랜드가 곧 대기업의 눈에 띌 거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새벽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그룹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새벽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새벽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그룹이라니. 국내 최대 대기업 중 하나인. 그 한국그룹에서 자신 같은 작은 브랜드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기 전화는 아닐까? 의심스러워하던 새벽이에게 상대방은 정중하게 협업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그룹 본사에서 열린 미팅. 새벽이 앞에 나타난 담당자는 이휘준이라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인턴이라고 소개했지만 명함에 적힌 직책과 그의 품격 있는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공방의 스토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파는 거네요. 휘준의 말에 새벽이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노력과 철학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새벽 공방도 없었겠죠? 휘준의 질문 하나하나에서 깊이 있는 사업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미팅이 진행될수록 새벽이는 휘준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익성만 따지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협업을 통해 새벽 공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진정성 있는 브랜드야말로 시장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 하실까요? 공식적인 미팅이 끝난 후 휘준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 한국그룹 같은 대기업에서 저 같은 작은 브랜드에 관심을 보이실까 하고요. 새벽이의 솔직한 고백에 휘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 중요하죠. 요즘 시장에는 비슷비슷한 브랜드들만 넘쳐나는데 새벽 공방처럼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는 정말 드물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휘준은 새벽이의 열정과 진솔함에 감동했고, 새벽이는 휘준의 깊이 있는 사업 철학과 따뜻한 인간성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브랜드보다 사람이 더 인상적이네요. 휘준의 말에 새벽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휘준에게는 새벽이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 한국그룹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새벽이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이 원단 어떻게 구하셨어요? 정말 질이 좋네요. 휘준은 새벽이가 보여주는 샘플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재봉 기법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정말 정교하네요. 새벽이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진심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바느질법은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기술자분에게 배웠어요. 기계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손바느질이죠. 그녀의 설명에 휘준은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 더 깊은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휘준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을까? 새벽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를 과거에 괴롭혔던 그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될 운명적인 순간이. 몇 년 후 운명적인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동창회. 새벽이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서소희, 이유라, 민혜진이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새벽아, 요즘 뭐해? 아직도 옷장사? 소희의 비웃음 가득한 질문에 다른 친구들도 킬킬거렸습니다. 우리는 다들 대기업 다니거나 의사, 변호사 남편 두고 사는데 너는 그냥 옷장사 아가씨네. 혜진이 명품 가방을 과시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새벽이는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인쇄된 청첩장이었습니다.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 볼룸. 소희가 의심스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설마 이름만 같은 모텔 아냐? 진짜 롯데호텔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곧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래도 축하해준다고 하죠. 토요일 오후 2시야. 새벽이의 담담한 초대에 세 사람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벽이를 더 조롱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소희 일행이 롯데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롯데호텔이네. 소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웅장한 건물과 격조 높은 분위기에 세 사람은 압도되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호텔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엘리베이터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혹시 정말일까? 유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새벽이가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할 리는. 하지만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크리스탈 볼룸으로 가는 복도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이어졌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었고 입구에는 거대한 축하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큰 결혼식이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크리스탈 볼룸에 들어선 순간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원형 테이블에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무대에는 백송이가 넘는 장미로 만든 꽃장식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저기 앉은 분들 봐. 국회의원 아냐? 소희가 속삭였습니다. 저기는 대기업 회장님들 같은데. 유라도 놀란 눈으로 둘러봤습니다.
평소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유명 인사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 명단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치계, 재계, 문화계 인사들이 총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새벽이 결혼식이야? 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입구에서 받은 리플릿에는 분명히 한새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랑 신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부는 자수성가한 패션 브랜드 새벽공방의 대표 한새벽 씨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한국그룹 후계자 이휘준 씨입니다. 한국그룹 후계자라고?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도 안 돼. 새벽이가 재벌 며느리라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공순이 주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소희는 이성을 잃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유라와 혜진이 당황해서 소희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사진을 찍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왜 저러지? 결혼식에서 저런 행동을 하다니. 하객들의 비난 어린 시선과 속삭임이 쏟아졌습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와 소희 일행을 조용연회장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세 사람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유라가 후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그들이 10년 전 새벽이에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아름다운 결혼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는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희 일행의 행동은 곧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었거든요. 희 연회장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세 사람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유라가 후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그들이 10년 전 새벽이에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아름다운 결혼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는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희 일행의 행동은 곧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었거든요. 진실이 드러난 후 완전히 뒤바뀐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며칠 뒤 소희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하객들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하객 중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죠.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 여자들 정체가 뭐야? 신부 친구라면서 축하는 안 하고 왜 저래? 완전 진상이네.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개인정보까지 털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희의 직장, 유라의 유튜브 채널, 혜진의 인스타그램까지 모든 것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라의 유튜브 채널에는 가짜 인플루언서, 허영 덩어리라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그동안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며 올렸던 영상들이 모두 조롱거리가 되었죠. 구독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떠나갔고 광고 제의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혜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렸던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알고 보니 대부분 짝퉁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명품 감정사들이 나서서 하나하나 진위를 가렸고 열의 9은 가짜였습니다. 명품 코스프레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기사까지 나왔죠. 소희는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영상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상사에게 불려가 조용히 경고를 받았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으니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요. 승진 기회도 물 건너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조용히 있을걸.
소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터넷은 그들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새벽이를 괴롭혔던 일들까지 동창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죠. 반면 새벽이는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기업인의 성공 사례로 각종 뉴스와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서는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특집으로 다뤘고 방송사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신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 앵커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새벽이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새벽 공방도 없었을 거예요. 새벽이의 솔직한 고백에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습니다. 경제 전문지에서는 새벽 공방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브랜드 스토리, 뛰어난 품질 관리, 고객과의 소통 등이 성공 비결로 꼽혔죠. 이제 새벽이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젊은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공정함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었죠. 반대로 가식과 허영으로 포장된 삶은 언젠가는 들통나게 마련이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손으로 익힌 기술과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셨네요. 한 경제평론가의 말이었습니다. 새벽이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출신이나 환경이 아니라 노력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새벽이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세요. 진짜 한국형 아메리칸 드림이네요. 이런 분이야말로 성공할 자격이 있어요. 같은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반면 소위 일행에 대한 여론은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과거에 괴롭혔던 친구가 성공하니까 질투해서 저런 행동을 한 거 아니야? 정말 한심하다. 저런 사람들과는 친구하기도 싫어 등의 비판이 쏟아졌죠. 세상은 결국 공정했습니다. 진정성과 실력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새벽이와 휘주는 한국그룹 본사 최고층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까요? 휘준의 제안에 새벽이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순이 출신이 뭐 어때서? 나는 그게 더 마음에 들었어. 한국그룹 회장은 새벽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실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패션 전시회에서 새벽 공방 브랜드는 해외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손기술과 현대적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된 브랜드네요. 유럽 바이어의 감탄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도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이제 시작이야. 휘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공순이라는 멸칭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희망과 성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기적입니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